관심이 많은 만큼 말도 많았던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각각 들어섭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은 편의성 및 접근성과 지방 균형 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외동포들의 민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국 대사관들과 가깝게 있는 게 편리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민원실에서는 국적이나 병역, 보훈, 사증 등 기존 업무에 더해 세금과 연금, 이중국적, 관세 관련 서비스까지 동포들이 필요한 행정 업무 처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인천 본청에도 센터 분소를 설치해 두 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두고 지자체 간 유치전이 고조되는 등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결국 본청과 민원실에 이원 설치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51명 규모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되며 통합민원실에는 총 25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사업, 민원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정부기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에게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재외동포 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및 문화 홍보 사업 등도 수행하게 됩니다. 대낮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묻지마식 흉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무고한 여성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날 12시에서 1시 사이 켄싱턴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스파다이나 애비뉴, 세실 스트리트과 던다스 스트리트 웨스트 근처에서 남쪽 방면으로 걸어가던 75세 여성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괴한이 휘두른 날카로운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렸습니다. 이어 북쪽 방면으로 걸어가던 또 다른 여성이 오른쪽 팔을 찔렸습니다. 피해 여성 2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가해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묻지마식 흉기 사건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용의자 신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날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담긴 이미지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에이젝스에서도 묻지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토르레인 근처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토론토 외상센터로 급히 이송된 피해 여성은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다행히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에이젝스에 거주하는 26세 남성 용의자를 신속히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 범행 역시 묻지마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가해자는 가중폭행과 무기폭행, 무기소지 혐의로 입건됐으며 보석 심리가 있을 때까지 구금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목격했거나 아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엘버타주 정부가 산불 확산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리를 위해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추가적인 대응 자원을 동원하고 긴급 재정을 풀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봄 기온이 예년보다 훨씬 뜨겁고 건조해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생겼다며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5일부터 시작된 불은 어제까지 108건으로 급증했고 이 가운데 31곳은 통제 불가능 상태입니다.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 소방관들이 지원에 나섰으나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마을 20여 곳 이상의 주민 3만여 명이 급히 대피하고 상당한 규모의 대지가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산불 확산에 집을 떠난 주민들 중 일부는 자신의 집까지 대피령이 내려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사전 경고 없이 서둘러 대피해야 했고
이후 집과 가축은 어떤 상황인지, 언제쯤 돌아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정부나 지자체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산불로 갑작스레 고립된 사람들 역시 언제쯤 전기가 들어올지 또 이동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산불은 특히 에슨타운과 그리즐리 컴플렉스, 앤트위슬, 에반스버그, 와일드우드, 헨슨빌, 폭스레이크 지역에서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산불 확산으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엘버타주와 맞닿은 바운더리 레이크 지역엔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어제 저녁부터는 일부 지역의 대피령이 경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레드크릭 지역도 60여 가구의 대피령이 250여 가구의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산불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인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실시간 상황을 주시하고 정부의 조치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환경성은 이번 주 BC주 북부 지역의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수 있다며 추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워킹 홀리데이 참여자 쿼터를 현행 4,000명에서 10,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청년 간 교류를 대폭 확대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는 19일에서 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트루도 총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쿼터를 10,000에서 12,000명으로 상시 확대하고 만 18세에서 30세로 제한된 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1996년 캐나다와 협정을 체결, 200명을 시작으로 4,000명까지 쿼터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연간 지원자가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캐나다는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보트 탑승 시 12세 이하 어린이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트에 타려면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한 주는 캐나다에서 단 한 곳도 없는데 온주가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온주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관련 법 위반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200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독의 관리하에 진행되는 조정 경주 등 활동이나 보트 내 밀폐된 객실에 있을 때는 예외됩니다. 엘버타주 캘거리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보트나 카누 등에서 전 연령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보트 사고 사망자의 80%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5%는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올리비아 차우 후보가 18%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조시 멜로우와 마크 샌더스 후보가 11%씩을 얻으며 차우 후보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표가 32%에 달하고 투표일인 6월 26일까지 한 달 넘는 기간이 남아있어 최종 승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출마한 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선 비교적 적은 수를 얻어도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에어캐나다가 자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에어로플랜 가입자에게 기내 휴대전화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에어캐나다는 오는 15일부터 에어로플랜 회원들이 에어캐나다 또는 에어캐나다 루즈,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를 이용할 경우 기내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늦여름부터 미국행 항공편에는 라이브 TV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캐나다에 도착하는 일부 여행자들에게는 무료 심카드 증정 행사도 진행하는데 이에 대해선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